응답하라 강남 시니어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클래식 음악 강사 장정윤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베토벤 음악과 자유인데요. 음악의 성인이라고 불리우는 베토벤은 고난과 역경을 딛고 자신의 음악을 펼친 위대한 작곡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소 헝클어진 머리, 굳게 담은 입술, 그림에서도 베토벤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자신만의 음악 세계가 확고해서인지 간혹 괴짜 같은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베토벤이 태어난 독일 본에 위치한 베토벤 하우스에서는 악보, 개인 소장품, 초상화를 비롯한 그림 등 베토벤과 관련한 다양한 것들을 소장하고 있고, 그 외에도 베토벤이 머물렀던 비엔나에서도 베토벤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베토벤을 그린 많은 그림들 중에서 요제프 빌리브로드 말러가 그린 베토벤의 초상은 리라처럼 생긴 악기를 가지고 있는 베토벤의 청년 시절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청년의 베토벤 모습을 담은 몇 되지 않은 작품 중 하나라고 전해집니다. 실제로 베토벤이 이 그림을 무척 좋아해서 방 안에 걸어두었다고 전해지죠. 베토벤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역시 퀼른 선제후 궁정의 음악가였고, 어린 베토벤은 자신을 모차르트처럼 키우고 싶어하는 아버지에게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배우게 됩니다. 따라서 베토벤은 당시의 여러 음악가들의 음악을 접하고 흡수할 수 있었고, 점차 자신의 음악적 목소리를 찾아나가게 됩니다. 비엔나로 여행을 가게 되었을 때 모차르트도 만났다고 전해지고 1792년 비엔나로 완전히 이주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이든을 만나게 되는데, 하이든은 베토벤에게 대위법뿐만 아니라 귀족들에게 어떻게 하면 후원을 잘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베토벤의 초기 음악은 전문가를 위한 사적인 음악뿐만 아니라 공공 연주회를 위한 교향곡까지 음악적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지게 됩니다. 중기가 되면 청년 베토벤은 후원자의 경제적인 지원과 동시에 사회적인 지원까지 받게 됩니다. 베토벤의 드라마틱한 음악은 인기에 힘입어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출판되기도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향곡 5번 운명 교향곡도 이 시기에 쓰이고 초연되는데, 베토벤이 이 곡에서 보여준 음악은 작은 단위의 음악적 아이디어를 짜임새 있게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음악을 꾸려나갔다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위 음악의 경제성이라고 할 수 있죠. 총 4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운명 교향곡에서 빰빰빰빰 이라고 시작되는 이 4개의 음표는 곡이 끝날 때까지 곳곳에서 실제로 음악의 틀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베토벤이 음악적으로 승승장구하는 듯 보이지만 우리에게 알려진 대로 그에게도 역경이 있었습니다. 음악가인데 청력이 좋지 않았던 것이죠. 너무나도 절망한 베토벤은 비엔나 근교에 있는 하일리게슈타트로 요양을 가게 되는데, 절망했던 베토벤은 여기서 글을 쓰게 됩니다. 이것이 하일리겐슈타트 유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베토벤이 글을 썼을 때가 아닌 사후에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그의 심리 상태를 반영해서 일반적으로 음악이 변화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서라고 알려진 이 글에서 내용을 보면 오히려 베토벤은 절망 속에서 음악을 붙잡고 있었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좀 더 크게 말해주세요. 나는 귀가 먹었으니까요. 라고 말할 수 없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정확해야 하는 이 한 가지의 감각의 결함을 내가 어떻게 인정할 수 있을까? 한때는 나도 그 감각을 최고 수준으로 갖고 있었는데, 사람들에게 가까이 접근하면 불같은 공포감이 나를 사로잡고 내 비참한 상태가 보여질까봐 두렵다. 그래서 사회에서 어울리지도 못하고 거의 혼자서 살아야 했다. 누군가 나의 옆에 서서 멀리서 들리는 플루트 소리를 듣는데 나는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다거나, 또는 누군가는 양치기가 부르는 소리를 듣는데 나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을 때, 이 얼마나 굴욕적인가. 이러한 일들은 나로 하여금 절망에 빠뜨리고 좀 더 나아가 생을 마감하고 싶은 생각도 들게 한다. 그러나 나를 붙잡는 것은 오직 나의 예술이다. 나의 내면에 있는 모든 것을 불러내기 전에 이 세계를 떠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 같다. 예술, 즉 음악을 계속 해야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모습이죠. 이 글을 기점으로 베토벤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음악으로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음악으로 쓰고 음악으로 사회와 소통하고자 한 것이죠. 베토벤이 활동하던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는
프랑스 혁명과 산업혁명으로 인해 중산층이 성장한 시기입니다. 돈을 벌게 된 중산층은 피아노를 배우고 연주할 수 있었고 악보를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음악을 향유할 수 있는 청중의 범위도 확대되고 음악을 직업으로 갖는 사람도 많았던 시기입니다. 베토벤은 예술가로서 자신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하이든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독립적인 작곡가로서 당당하게 행동했습니다. 때로는 무례하게까지 했다고 전해지죠. 청력이 계속 악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과 어울리기 힘들었을 테죠. 베토벤이 쓴 글에서도 보면 본래 자신은 불같은 성격이고 사교적이지만 자신의 청력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의 교향곡 5번 운명교향곡 다단조는 이러한 베토벤의 의지를 잘 보여주는 곡입니다. 단조로 시작한 운명의 느낌은 마지막 악장에서 장조로 바뀌면서 씩씩하고 힘찬 모습으로 바뀌죠. 그의 음악은 인기도 있었고 악보도 잘 팔렸습니다. 귀족들에게도 계속 후원을 받았었죠. 하지만 정치적인 억압과 후원했던 사람들의 죽음으로 베토벤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면서 그의 음악은 훨씬 더 내면에 집중되고 강렬하게 남게 되었습니다. 베토벤 후기 소나타들의 종교적인 느낌, 장엄미사 등을 보면 베토벤이 청력 상실이라는 현실의 억압 속에서 음악이라는 희망을 붙잡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려 한 의지가 얼마나 잘 드러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듣지 못해 소통하기 힘들었던 베토벤의 음악에 대해 당시 음악 평론가였던 E.T.A. 호프만은 베토벤의 작품을 정확히 연주하기 위해서는 베토벤을 이해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즉 그의 존재로 깊이 들어가 스스로가 정화됨을 의식하면서 마법에 걸려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단지 그의 신성한 음악을 놀이로, 여흥으로, 순간적인 자극으로 느낄 것이라는 거죠. 즉 연주자에게는 까다롭지만 작곡가가 쓴 작품에 최대한 충실하게 연주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베토벤은 과거 음악에 대한 경의와 함께 양식들을 융합시키고 내면의 심오한 감정적 표현을 결합한 작곡가입니다. 후원자들로부터 경제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음악을 통한 자신의 절망을 희망으로 극복하고 마음의 자유를 늘 원했던 것은 아닐까요? 끝으로 카핑 베이토벤의 영화에서도 묘사되었던 한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교향곡 9번을 연주하고 무사히 마쳤지만 귀가 들리지 않아 열광하는 청중들의 박수를 듣지 못한 베토벤을 오케스트라 악장이 돌아세워 자신의 음악에 열광하는 청중들의 모습을 베토벤이 보도록 했다고 전해집니다. 베토벤의 음악과 그가 꿈꾸던 자유, 여러분들이 음악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느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토벤의 중기 작품 중에서 운명교향곡을 다시 한 번 더 감상해 보세요.
코로나 이겨내시는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